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금요일의 맞짱 토론입니다. 네, 북한군이 서해 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지금 논란인데요. 오늘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12년 전 2008년에 그 박광자 씨 금강산에서 피격 사건 그것도 상당히 큰 일이었는데 이번은 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 당국이 첫째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기준,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건의 과정이라든지 경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 예방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무장도 하고 있는 비무장 민간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준사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18년에 판문점과 또 백두산에서의 서로의 화합의 행사까지 치렀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행사를 치렀으면 사실은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어야 되는데 북한 내부가 워낙 이게 탑다운 체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위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국경 전역을 봉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든지 취하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 밑에서 워낙 경직되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북한 전역이 인권 특히 이 국제법에 대한 이런 침해 또 의식이 전혀 없어서 이번 사태가 생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가 사실은 정상화가 되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파장과 대처 전략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2008년 박광자 씨 사건 이후에 북한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3년이 넘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굴종적인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나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신뢰관계 구축은 했지만 그게 허상이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줬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요. 도대체 22일 낮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그 순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뭘 했는지 국민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됐다는 사실 대통령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15분에서야 비로소 매우 유감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날 오전에 23일 오전 대통령은 사살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 입장은 33시간 뒤에 나왔고 대통령은 22일 밤에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기 3시간 전에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포착돼서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지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뭐라 그럽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 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군이 사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정부와 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대처 방식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나름대로의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경위로 얼마만큼 정확했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어떻게 보면 판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대처 내용이 사실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 부분이 좀 판단이 될 터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내용이 밖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이 있었고 대통령 이전에 강요들이라든지 국가안보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과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무슨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야당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예. 네, 침묵하고 있던 북한이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정부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불응해서 도주해서 사격을 했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미안하다. 이 말 빼고는요, 사실은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북한의 그 통지문으로 잠재울 수 없다.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또 게다가 우리 쪽에, 아니, 대한민국의 군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행을 했느니, 응분의 대가를 네. 치르느니,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북한군이 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살했다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고 가로에다가 있고요. 추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신을 불태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네. 부유물이 있어서 태웠고 시신은 사라졌다. 총격을 가한 뒤에. 이런 변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나 지금 정부의 소위 대통령한테 외교안보 이쪽 북한 분야에 충원을 하는 분들은 북한이 이 정도 한 거는 엄청난 변화다. 이걸 계기로 뭐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23일 아침에 보고받은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대통령께 알리지도 않았어요. 매우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3일 오전 1시 반쯤 있을 유엔 총회에 대통령이 보낸 화상연설 그 내용은 아마 뭐 장관들 알고 있었겠죠. 정전선언을 강조하는 내용. 이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즉시 NSC 예. 국가안보회의 제가 소집하고 유엔에 연락해서 대통령 연설 일정 예. 하루 정도 미루고 연설 내용 대폭 수정했을 겁니다. 그게 국민을 생각하는 예. 태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네. 일단 이제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사건 경위가 조금 다르고요. 네. 또 이제 이상일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경위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게 현장에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몇 시간을 잡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쪽 얘기하고 북한 쪽이 전통문 얘기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망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분명한 조사가 특히 국회의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필요하다면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보고받고 판독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쪽의 얘기가 국방부 쪽의 얘기가 상세하고 좀 더 이렇게 이 명확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측의 얘기는 뭐랄까 좀 말끝이 흐린 것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책임 회피적 또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린다면은 예. 지금 부유물 시신은 안 보여서 부유물에 대한 불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북한의 스타일로 봤을 때 만약에 시신이 안 보인다면은 수색해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남북한 간에 같이 시신 수색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뭔가 좀 진심 어린 의지가 느껴지겠죠. 예. 그 말씀 네, 오늘 한 말씀만 드리면 부유물을 왜 태웠느냐? 방역 때문에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의 그 시신을 찾지 않을 리가 없죠. 찾아서 방역을 위해서라도 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금요 토론은 마치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져서 이 분야 또 전문가이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안보조작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북한에 지금 이제 사과 통지문을 보냈는데 예.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국방부 발표하고 다르다 그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오늘 온 통지문을 보면 뭐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서 종결이 되었는지 사건 개요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국방부가 한 표현에 대해서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세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훨씬 더 차후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사과.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분이나 썼으니까요. 사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체 분량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건 개요예요. 예. 그런데 사건 개요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예. 뭐가 존재하느냐면 저는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건 15시 30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저녁이라고 그랬거든요. 22일 저녁. 시간의 차이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5시 30분은 훤히 다 보여요. 저녁은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북했다라고 우리 국방부가 어찌됐든 감청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은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 뒤에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방부 얘기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차이는 부유물인데 여기서 부유물을 이제 타고 갔겠죠. 부유물 없이 어떻게 38km를 헤엄쳐 가겠어요. 그러겠지. 28시간 동안. 출발할 때 가져갔건 아니면 중간에서 확보했던 간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해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척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부유물의 소각인데 북한에서는 부유물을 소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표현한 걸 보면 그날 10시 11분부터 40분 동안 불빛이 간척이 됐다. 네. 한번 보시죠. 부유물을 소각하는데 40분이 걸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A씨라고 하는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북한에서 말을 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고 조사 네 가지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동조사 서로 하는 얘기가 해야겠네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 이제 네. 정부의 대응 조치 관련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를 두고 역대 해왔던 것 중에도 상당히 진심 어린 사과다라고 여권의 일부에서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의 일부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이걸 계기로 뭐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무슨 긍정 신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 사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미 지적했지만 그 통지문 내용 자체가 미안하다는 말은 있을 뿐이지만 북한의 잘못은 없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우리 쪽이 공동조사하자고 해도 아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무슨 개선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의 이 단호한 태도, 단호한 대응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또 국제사회의 북한의 만행이 계속 알려지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규탄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네,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는 정부 당국은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 그리고 유족 측은 당국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전 징후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이 자진 월북 가능성 먼저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발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글쎄 이제 네. 북한에서는 뭐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통지문에 별다른 내용이 언급이 없고 없었죠. 예. 오히려 그게 자진 월북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온 것처럼 이제 마치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넣어서 지금 표현을 했고 오히려 우리 측 조사에 의하면 월북 가능성이 많다라고 국방부라든지 또 이제 해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족들은 채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월북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증 같은 경우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북한에서는 의외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우대 증표가 될 건데. 우대 증표가 될 텐데 그것도 안 가지고 갔다면 사실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굳이 월북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배 이동 경로가 북한의 육로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측 서해안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낮은 시기에 비춰보면 뭔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수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봐도 월북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씨가 북한에 이제 그 조사 나온 팀들한테 얘기한 것을 보고하는 거, 상부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감청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럼 감청했다는가 하면 오늘 북한이 통지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청한 내용은 이제 월북 의사를 있던 걸로 표현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 측은 뭐 이제 그거 없던 걸로 그거는 이제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런 잦은 월북 그 얘기를 꺼내면 야, 잦은 월북했는데 거기다 총을 쏘냐?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8시간 동안 부유물 하나를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표류인지 아직까지 월북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분이 발견 딱 당했을 때 이게 지금 한국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 월북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미스테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구명조끼는 밖에 나오면 다 입는데 그 사람만 입는 거냐. 도대체 슬리퍼라고 하는 거지 배에서 무슨 슬리퍼냐 운동화 신어야지. 그리고 아니 그쪽에서 지금 8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이 서해 쪽에서 이 선장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지금 1등 항해사고 누구보다도 조류도 잘 알고 바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월북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름하게 허술하게 준비했느냐. 뭘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게. 이게 이거 입는 거 그 누구나 다 입는 거고 아니 아무 준비 없이 그래 이거 부표 하나 가지고 월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김 실장님은 그쪽 분야에 일을 해보셨을 건데 네. 지금 정보를 첩보 수준의 이것을 정리하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은 쉽게 단정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감청이 이제 결정적이죠. 감청이 결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에서 육지로 자기네들끼리 보고하는 것은 유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하로 광 케이블이 돼 있으면 이것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 선상에서 육지로 갈 때는 할 수 없이 유선을 못 쓰고 무선을 쓰거든요. 예. 거의 100% 감청을 한다라고 봐야죠. 예. 만일에 암호화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암호를 풀어내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예. 평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뭐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우리 A 씨가 한 발언들 예. 그 발언들 속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잦은 월북의 가능성 그걸 포착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부의 대처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 이제 발견했을 때 그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일 의원님 그랬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사살까지 갈지를 몰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에는 정확한 정보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야당 일부에서는 세월호 7시간 대처에 빗대 가지고 지금 공세까지 펼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살당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군과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걸 국민이 묻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 사살 보고된 시간이 33시간 지난 다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은 사살되기 전에 3시간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그 전날 실종됐을 때 우리 군이 정말 좀 더 수색에 열을 올렸다면 북한도 그걸 감지하고 있었을 거고 또 언론의 상황을 좀 알렸다면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하고 했다면 북한이 그렇게 발견했을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살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우리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지금 많이 난리를 확산되니까 통지문도 보냈을지도 네, 모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난리를 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주목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왔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월북과 관련해서는 이 군에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유가족한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 올복을 했다고 단정하면 군은 아마 그렇게 올복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좀 더 가볍게 하려고 모면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유가족한테는 굉장한 상처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임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사실은 좀 더 면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부 발표가 과연 100% 정확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지점이 좀 있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전제하에서 참모들이 어떤 이 행동의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외교안보팀이 최근에 이제 물론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안보실장도 바뀌긴 했는데 안보팀의 어떤 업무 패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문제도 한번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또 강력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건 맞지만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효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예,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9.19가 왜 필요해요? 글쎄요. 여기에 정전협정이 왜 필요해요? 글쎄요. 이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인륜에 반하는 범죄예요. 뭐 우리 여기 법하신 분들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협약이 지켜지는 전제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게 아닌 상황인데. 핵심이지. 여기에 조항에 무슨 구자에 그게 왜 필요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것도 28시간 동안 부유물 하나에 기진맥진해서 그러면은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은 우선 그걸 발견한 선장은 그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표류되고 있는 그 사람부터 구조를 해서 먹일 거 먹이고 따뜻하게 보온시키고 그리고 나서 적각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뒤에 원격을 회복하고 난 뒤에 조사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문명사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부유물 띄워놓고 혹시 뭐 있을까 봐서 빙빙 돌면서 그 사람하고 뭐 몇백 미터 사이에 두고 말을 했다는데 아니 바다에 파도 소리 있는데 10m도 떨어져서 말하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몇백 미터 떨어져서 예.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질문은 좋은 질문을 하셨지만 9.19나 여기에 정전협정을 가지고 네, 얘기할 단계는 넘어갔다. 이거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죠. 협정이라든가 합의를 토대로 뭐가 작동하고 있다면은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상태에서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아까 인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네. 또 아까 조치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치렀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관련 얘기를 바로 서두에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은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아주 간단히 유감과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였어요. 국민은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국민은 오늘 또 대통령의 육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데 평화라는 단어는 한 6번 쓰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근데 지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수시로 도발을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대통령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사살당했는데 대통령의 육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넘볼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엔에 이 문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벌써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김현우 실장님 혹시 국군의 날 기념사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군의 날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하게 비판을 해야죠. 대통령께서 보고를 서면 보고를 한 번 받고 대면 보고를 3번 받으셨잖아요. 그 서면 보고, 대면 보고를 3번 받으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국민들한테 사사치 공개하라. 그리고 이거는 천인 공노할 짓이다. 만행이다. 그리고 나서 북한한테 분명히 책임 물을 거 묻고 해야 된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정부를 뭐 두둔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서훈 NSC 실장이 네.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온 통지문을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도착한 것은 10시거든요. 오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군의 날 시작이 10시였어요. 자,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 가지고 또 시비 걸려면 또 시비 걸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유엔권은 못 고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통지문이 10시쯤 도착해서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톤다운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첫 자칫 번째고요. 그게 김빼기가 되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친서를 한 번씩 친서 얘기예요.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따로 다 독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오늘 그 국군의 날 때 정말 튼튼한 국방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네. 국방력 그거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런 친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10시쯤 돼서 이 전문이 도착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훈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김경진 의원께 이 질문 한번 추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세월호 7시간에 빗댔던 얘기를 했었는데 홍준표 의원 등 여러 사람이 얘기했고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여권 스스로가 비판해왔던 그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꺼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겼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나 또 참모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의사표시를 적절한 여당 시점에서 일부는 비유가 엉뚱하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글쎄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얘기고요. 이 결과 자체만 가지고도 적정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남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실장님. 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9월 7일 북원, 그러니까 우리 추석 끝나고 나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서가 새로운 총리를 만나도록 돼 있죠. 물론 뭐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서 만납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오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한미 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북미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간의 문제는 이제 동맹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 국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네 나라의 회의체라고 해서 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쿼드 플러스거든요. 여기 한국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 오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예. 이것이 이제 한미 간의 문제다 보고요. 북미 간의 문제는 뭐냐면 7월 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미 성명을 발표하면서 쭉 비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그거 행사한 거 그거 나 DVD 좀 받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여전히 물밑 접촉은 계속 있어 왔고 그러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안 가더라도 그 밑에 차원에서 바로 밑 정도 차원에서의 회담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 때 DVD도 가져오고 27번 오간 친서의 일부분 그러니까 28번째 친서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남북한 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지금 어찌됐든 반성문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네. 관계에 어떤 모멘텀을 주고 북미 관계도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좀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 이 의원님. 네. 글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이 통지문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아마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 감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아마 이제 무시하고 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미 관계에 예. 밀접 접촉이 물밑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북미 관계는 현재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소위 10월에 무슨 충격, 이걸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시도할지는 몰라요. 트럼프가 당선에 도움된다면 시도할 수는 네. 있지만 북한이 이거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을 할지 이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경색이 워낙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다만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코로나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조짐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심상치 않은 변이 의외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여기 맞짱 토론의 고정 패널이신 두 분 또 오늘 특별하게 출연해 주신 김일수 실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